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기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는 중국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이미 인도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인도 정부와 국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도 정부의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 정부보다 뒤늦게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있지만 중국과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또 네팔,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5개국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백신 지원과 함께 비상물자 준비금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도 인도는 초청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불참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인 데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구성하고 있는 쿼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할 리 없는 관계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인도 주변국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인도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의 저우산 당국은 인도에서 들어온 화물선의 중국 국적 선원 11명이 최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는 10명, 무증상 감염자는 1명인데요. 확진자 중 2명의 병세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저우산에 입항하는 선박 다수는 인도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유럽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의 거점이 인도인 셈입니다. 인도에서 근무하다 지난 14일 충칭으로 귀국한 사람이 격리 기간이던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네, 한편 중국 매체들이 최근에 서방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보고서는 유럽연합 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 소속 허위정보부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과장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럽 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근거가 없는 관련성을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 백신을 더 우수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EU가 제기한 모든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논평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보고서를 반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스 얀센 백신은 혈전을 일으키고 또 노르웨이에서 20명 이상의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인용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구 언론들도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헝가리와 백신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중국산 시노팜 백신의 효능이 화이자보다 낫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이른바 먹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음식 낭비를 막자는 차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남기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가 표결을 통해서 이른바 음식 낭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는 말씀하신 먹방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방송국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폭음, 또 폭식 등으로 음식을 낭비할 경우 관련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경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1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먹방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부터 방송에서 폭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한편 먹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중국에서는 동물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는 방송을 하거나 또 술을 마시는 방송, 이른바 주방이 등장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